자, 이준석의 노무현 파리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억측하지 않고요.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유학을 갈 때 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덕담을 해주셨다. 22년 뒤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서 보니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다시 새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방명록에도 22년 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라던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자 노무현 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둔 것도 있지만 이준석이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노무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모두의 것이지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준석의 것은 될 수 없다. 왜? 적어도 노무현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저는 노무현처럼 노무현을 본받아 가겠다 라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준석 후보의 인생을 제가 보건대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건대 그리고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보건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을 감히 입에 올려 대다수의 지지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모욕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것이 본인의 호감 전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자, 노무현 서거 16주기에 맞춰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는 어땠냐?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를 잘 보셔야 돼요.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사 제목만 보면 2021년의 기사지만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은 정부의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리며 노무현을 엮었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인연이거든요. 근데 이때 2021년 6월이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나가서 노무현 재단 장학금 수혜 논란이 있었더니 이제는 범여권에서 희한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온라인에 뿌린다.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하버드 대학교 원서를 냈고 이후에 대통령 장학생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유승민이 당선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생겼고 나는 그 전에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버드를 합격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장학금도 아니다.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2021년 6월에는 제가 보면 제 관점에선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여당 국민의힘의 대표잖아요. 국민의힘의 대표. 저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때는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제 관점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노무현과의 선긋기를 한 건 아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나 노무현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적 없어.
뭐 마치 색깔론 씌우지 마, 친노 쪽으로 나를 분류하지 마, 이런 인식을 좀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비록 이것이 다 팩트라고 할지라도 노무현 재단 장학금과 노무현 정부의 장학금은 다르다고 할지어도 사람들이 느끼기엔 왠지 노무현과 선을 긋는 느낌의 기사이자 페이스북 같잖아요. 내 실력으로 하버드를 갔지. 내 실력으로 하버드를 갔지. 노무현이 뭐 추천서 써주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사실들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어도 노무현과 굳이 선긋기를 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는 노무현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 전형적인 그때는 노무현이 딱히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노무현이 필요하다로 저는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뭐 제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억측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제 느낌이에요. 2021년 6월에는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고 내 능력대로 하버드를 갔지 대통령 장학금은 뭐 내가 잘해서 간 거지 뭐 이건데 이제는 뭔가 노무현 정부 장학금을 어쨌든 좀 활용하고 노무현을 팔아먹는 느낌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노무현 언급하는 거 좀 불쾌해요. 많이 불쾌해요. 안 했으면 좋겠고 3차 때도 또 노무현 언급해가지고 자꾸 뭐 그 쓸데없이 이번 3자 구도의 선거가 노무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인 마냥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조금 역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놓치셨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얼마나 노무현을 팔아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택은 하셨습니까? 국가 재정을 아무데나 펑펑 쓰자는 후보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후보입니까?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색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혼내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자주국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성들이 뭐 했냐, 소위 똥별들이 뭐 했나 이거예요. 그때 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우리 군의 자주국방, 미국에 기대지 않는 자주국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를 하면 그저 안 된다고 미국에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이 근성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 하거든요.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을 비판하는 혹은 뭐 타 후보를 비판하는 용도의 비유법으로 썼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상록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예, 양희은의 상록수를 부르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탈취라고 봐요. 탈취. 가만히 있는 제대로 잘 보존한 노무현 정신이나 이 노무현이라는 역사를 자꾸 탈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이런 시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비호감만 저는 양산할 거라고 보죠. 예, 오늘은 뭐, 야,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더는 더 이상 굳이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에게는 어제 이 토론이 이준석 후보를 밑바닥까지 봤던, 밑천까지 다 본 것 같아서 다 이미 드러나 버렸거든요. 사람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서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제 캐나다 드립이라든지 어제 핵 융합 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이제 이 사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써주는, 소위 좀 나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이준석을 신나게 빨아주는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죠. 그건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핵융합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이미 TV 토론을 해서 보여준 모습이 달라지진 않아요. 아까 공약에 대한 준비성도 이미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제 이 이상을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